여러분, AI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 속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구글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의 시각을 통해서 AI 발전의 빛과 그림자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데미스 하사비스의 이 말 한마디가 지금 AI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커피 한 잔 하는 사이에 AI 세상에선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매일매일이 혁신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가속 페달만 밟고 있을 때 혹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브레이크가 아닐까요? 이 엄청난 질주가 과연 우리를 올바른 길로 데려가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렇죠. 속도가 빠르면 발전도 빠르겠죠. 근데 하사비스는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오히려 속도를 좀 늦추는 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왜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AGI, 그러니까 진짜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안전 문제, 윤리 문제, 또 철학적인 고민들까지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더 안전하게 가려고 잠깐 숨 고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속도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AI를 발전시키는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요. 하사비스가 짚어낸 또 다른 딜레마는 바로 이 개방적인 협력과 지속 가능한 혁신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 문제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구글과 딥마인드는 AI 생태계를 만드는데 정말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뭐 초창기에 했던 아타리 게임 연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AI의 기본 뼈대가 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그리고 다들 아시는 그 전설적인 알파고 논문까지 핵심 기술들을 아낌없이 다 공개하면서 업계 전체를 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하사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AI 오픈소스 모델이 가진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는 건데요. 우리가 열심히 밭을 갈아서 공유지를 만들어 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열매만 따가고 다시 씨앗을 심지는 않는다는 거죠. 과연 이런 방식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는 공유지의 비극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소수의 몇몇 회사가 열심히 우물을 파서 지식이라는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대다수는 그냥 와서 물만 퍼가는 거예요. 다시 채워 넣을 생각은 안 하고요. 하사비스는 이런 불균형이 계속되면 결국엔 이 혁신의 우물이 말라버릴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자, 이런 철학적인 고민도 있는데 AI 발전은 이제 아주 현실적인 벽에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코드의 세계를 벗어나서 마주한 바로 물리적인 한계 말이죠. AI 혁명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어마어마한 물리적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은 그 비용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상상보다 훨씬 클 겁니다. AI 발전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물리적 공급망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하사비스가 이걸 딱 짚었는데 이게 진짜 두더지 잡기 게임 같아요. 자, 보세요.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이걸 겨우 해결했더니 어라? 이번엔 메모리 칩이 모자라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든 해결했더니 이번엔 데이터 센터 지을 땅이 없고 전력이랑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난린 거죠.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고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사비스에 따르면 이 하드웨어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소프트웨어, 즉 AI 모델 자체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있대요. 실제로 매년 AI 모델의 효율이 거의 10배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덕분에 우리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에너지나 자원 고갈 걱정을 좀 덜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도전들을 생각해 보면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기술을 대체 어디에 써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사비스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자기만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이 표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쪽을 보면 뭐 엔터테인먼트나 재밌는 영상 만드는 것처럼 있으면 좋은 AI가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신약 개발, 기후변화 예측, 새로운 소재 발견처럼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반드시 필요한 AI가 있습니다. 하사비스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과 노력을 바로 이 후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념은 정말 확고해요. AI는 그냥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기후변화나 질병 같은 인류의 가장 큰 숙제를 풀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라는 겁니다.
여기서 화사비스는 한 가지 더 기술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는데요. 모든 과학 문제에 똑같은 열쇠가 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신약 개발처럼 이미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분야는 기존의 머신러닝으로도 충분히 해볼 만해요. 하지만 신소재 설계처럼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어서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그런 미지의 영역에서는 양자 컴퓨터 같은 걸로 아예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역설과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하사비스의 통찰은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선택지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사비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AI의 속도는 역설적이라 안전과의 균형이 필요하다. 둘째, 개방성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 부딪혔다. 셋째, 칩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물리적 한계는 분명한 현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기술을 어디에 쓸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AI한테는 분명 인류의 거대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기술은 그냥 기술일 뿐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잖아요. 결국 그 방향키는 누가 쥐고 있냐?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과연 그 엄청난 잠재력을 진짜 현실로 만들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